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 별명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꾸어버리는 미다스의 손을 패러디한 이 별명은 제가 만지는 것마다 죽이기 때문에 붙여진 겁니다. 저는 평소에 아름다운 식물이나 꽃을 보면 사족을 묻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꽃이나 식물을 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때뿐, 그 후로는 잘 돌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시들시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들이는 화분마다 족족 죽이는 저를 위해서 식구들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발음은 매우 아름답지만 의미는 살벌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나의 정원에 대한 로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원은 제가 직접 일해서 가꾸는 정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그래서 저는 그저 바라보며 즐기기만 하는 되는 그런 정원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저는 귀족으로 태어났어야 했어요. 그저 우아하게 저기에 튤립 1000그루, 여기에 히야신스 500그루 심을 것,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다음에 봄에 튤립과 히야신스가 만발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원을 즐기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꿈은 야무지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나의 정원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남의 정원을 보는 겁니다. 영국은 정원의 나라입니다. 개인 주택에서부터 규모가 큰 궁전이나 성에 이르기까지 정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날씨도 안 좋은데 영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원에 열광하는 걸까요? 어쩌면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찌푸둥하니까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으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이렇게 곳곳에 크고 작은 정원이 많은 영국은 남의 정원을 둘러보기에 좋은 나라입니다. 저희 남의 정원 답사의 제1탄은 매년 5월 런던 근처 첼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정원 박람회 첼시 플라워 쇼입니다. 첼시 플라워 쇼와 관련된 영화 중에 플라워 쇼, 원제는 Dare to be Wil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첼시 플라워쇼 정원 디자인 부분에서 켈트족의 성지라는 작품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아일랜드 출신의 정원 디자이너 메리 레이놀즈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메리 레이놀즈가 금메달을 땄을 당시 그녀의 나이는 28살로 첼시 플라워쇼의 역대 금메달 수상자 중 최연소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첼시 플라워쇼에서 수상한 최초의 아일랜드 출신 정원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자연이나 정원, 꽃과 나무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아일랜드에서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던 메리 레이놀즈가 2002년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재미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아일랜드의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감상하는 재미죠. 정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일랜드의 자연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메리 레이놀즈는 이런 야생의 자연을 자신의 정원에 구현했습니다. 그 정원에 자연과 교감했던 켈트족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아일랜드는 켈트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켈트 문화의 모티브는 켈트 신화인데요. 이는 드루이드교 사제에 의해서 구전되었습니다. 켈트 신화에서 신이나 요정이 사는 세상은 젊음과 생명력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요정은 호수, 땅, 숨, 나무, 들판, 들 어디에나 깃들여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메리 레이놀즈가 어린 시절에 요정의 들판이 있는 스톤서클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은 아일랜드 코크 카운티에 있는 드론버그 스톤서클인데 아주 옛날에 드루이드교의 제단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메리 레이놀즈는 드루이드교의 제단인 스톤서클에서 영감을 받아 정원을 디자인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켈트족의 성지입니다. 첼시 플라워쇼를 주관하는 영국 왕립원예협회의 총재는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마다 왕실 사람들이 첼시 플라워쇼를 보러 옵니다.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디자이너로 출전하기도 합니다. 메리 레이놀즈가 우승한 2002년에는 찰스 왕세자가 출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영화에 보면 찰스 왕세자가 레이놀즈의 정원을 자기 정원인 줄 착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가 디자인한 정원을 모를 수가 있지? 전문 정원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일은 전문가가 다 하고 찰스는 그저 숟가락만 얹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약재로 쓰는 온갖 종류의 허브를 심은 힐링 정원이라는 작품으로 2002년 첼시 플라워쇼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첼시 플라워쇼를 주관하는 영국 왕립 원예의 학회는 1804년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정원에 관심이 많은 귀족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첼시 플라워쇼는 이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기 있는 행사입니다. 매해 5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열리는데 5일 중에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은 왕립 원예학회 회원들에게만 개방됩니다.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날은 사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흘 동안 무려 1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표를 미리 사두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표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정원을 보는데 하루 종일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관람하는 표를 샀는데 한 장에 45파운드였습니다. 겨우 반나절 구경하는 것 치고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첼시 플라워쇼는 단순한 꽃 박람회가 아닙니다. 정원을 디자인하고 직접 시공해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정원 디자인 쇼입니다. 영국에는 정원 디자이너가 많습니다. 첼시 플라워쇼는 정원 디자이너들에게는 꿈의 무대입니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매해 약 1000명 정도의 정원 디자이너가 이 행사에 응모한다고 합니다. 먼저 정원을 디자인한 그림을 제출하는데 이때 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디자인한 정원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뽑히면 플라워쇼 기간에 자신의 정원을 설치할 공간을 제공받습니다. 이 공간에 디자이너가 시공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정원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충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원을 만드는데요. 시공비가 10억 이상 들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첼시 플라워쇼에도 왕실 가족이 디자이너로 참여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입니다. 그녀가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작품은 자연의 정원으로 돌아가다입니다. 정원의 중심에 떡갈나무로 장식한 나무집을 설치하고 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소로 만든 정원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가족들은 개막 전 일요일 이 정원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논의는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2019년 첼시 플라워쇼는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쇼 가든 부분과 이보다 규모가 작은 아르티자 가든, 스페이스 투 그로우 부문에서 모두 27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정원 입구에 수상을 알리는 팻말이 서 있었지만 애써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저에게는 수상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문외한이 봐서 뭘 알겠어요. 그저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정원은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디자인도 독창적이지만 사실 제가 주목한 것은 정원에 심어진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한자리에서 원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정말 눈이 엄청나게 호사를 누렸어요. 첼시 플라워쇼는 단순한 가든 디자인 쇼가 아닙니다. 식물의 보존, 개발, 유통,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중앙에 있는 그레이트 파빌리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80개 이상의 식물 재배 업체가 자신들이 정성 들여 가꾼 꽃과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클레마티스나 장미처럼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식물도 있지만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꽃과 나무가 많았어요. 특히 각양각색의 다육식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한 다육식물들이 있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의 생육 상태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모두가 싱싱하고 빛깔이 아름다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품질을 보여주기 위해 정원사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파빌리온 밖에는 정원용품 업체들이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용품이 놓인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람회에 출품한 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식물의 상태는 이쪽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기야, 그래야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대형 철제 버드박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물도 마시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인데 가장자리에 아름다운 새 모양 장식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저 같은 평민이 거의 넘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이래서 귀족으로 태어났어야 한다니까.